안녕하십니까. 별별 이야기 이사다입니다. 참 기나긴 여행이었습니다.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무려 55km 넘는 거리를 날아간 뉴 호라이즌스호가 마침내 2015년 7월 14일 명왕성에 최근접 통과했습니다. 명왕성은 발견될 지 80여 년이 넘었지만 워낙 먼 곳에 있어서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요. 이번 뉴 호라이즌스호의 방문으로 그동안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던 명왕성의 모습들이 속속 밝혀질 것 같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방향을 태양계 안쪽으로 돌려 명왕성을 계속 지켜볼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명왕성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3, 2, 1. 태양계의 경계를 탐사하기 위해 9년 반 전 지구를 떠난 무인 우주선 뉴 호라이즌스호가 명왕성에 가장 근접한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뉴 호라이즌스호가 우리 시각 7월 14일 밤 8시 49분 명왕성에서 12,500km 떨어진 곳까지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명왕성에는 하트 모양의 지형이 있고 물과 산맥이 존재하며 위성 카론과 히드라의 모습을 공개하는 등 벌써부터 방대한 정보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는 데만 적어도 18개월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명왕성의 비밀이 밝혀질지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별별 이야기의 마스터죠.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 뉴 호라이즌스호와 명왕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명왕성의 베일이 드디어 벗겨졌어요. 네, 이제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아직 다 벗겨진 시작이죠? 건 아니고요. 네. 네네네. 자. 이 뉴 호라이즌스호가 지난 14일 밤, 우리 시간으로 밤에 8시 한 50분경에 명왕성을 12,550km, 정말 근접해서 비행을 하고 많은 사진과 관측을 했거든요. 네. 그 자료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거 다 오려면 한 1년 반 이상 걸릴 거예요. 그래요? 근데 하여튼 처음 들어온 사진을 제가 이제 이 16일 날 봤는데요. 정말 놀랄 만한 사진이었어요. 어떤가요? 예, 좀 보시면 알겠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보통 명왕성 같은 경우는 대기가 별로 없거든요. 대기가 별로 없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운석 구덩이가 많다는 거예요. 네. 달이라든가 수성의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곰보처럼 돼 있잖아요. 구멍이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명왕성 같은 경우도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지름이 한 2,300km 정도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달보다도 작은 거예요. 달보다 작은 천체니까 그만큼 대기가 많을 수가 없죠. 네. 대기가 없다는 것은 운석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저기 구멍이 많이 파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비록 한 장밖에 안 하는 사진이지만 아주 거의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네. 운석 구덩이 별로 안 보이고 질소라든가 메탄가스, 뭐 일부는 물도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이 얼어있는 얼음산들인데요. 산들의 높이가 한 3,500m쯤 되고 쭉 산맥처럼 연결돼 있고 평지가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명왕성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나사의 발표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형들이 만들어진 지가 1억 년 미만이다.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게 거의 46억 년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1억 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건 굉장히 젊은 지형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운석들이 없었을 수는 없을 거니까 운석들이 과거에 많았을 수 있지만 지형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지질학적 활동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표면에 산들이 올라가고 새로운 면이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명왕성이 좀 평평한 지형을 갖고 있고 산들도 보인다는 게 천문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명왕성 같은 경우는 주위에 제일 크거든요. 네. 주변에 이렇게 크게 중력적으로 힘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중심에도 그렇게 녹아있는 그렇게 이 지각 활동을 일으킬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지질학적인 변화가 있겠는가. 네. 이게 상당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명왕성 표면에는 질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질소가 영하 210도 정도 되면 이제 액체가 되거든요. 녹는 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명왕성의 온도가 영하 200, 평균 220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하 210도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왕성이 가까워질 때는 태양에서 굉장히 가까워졌다가 또 멀을 때 되게 멀어져요. 현재 거리가 이제 8억 9억 정도 되거든요, 킬로미터로. 네. 그전에는 이제 45km 안팎 정도까지 갔었고요. 그러니까
명왕성이 태양에서 거리가 좀 가까워졌다 좀 멀어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멀리 갈 때는 75km까지 멀리 가요. 그러니까 명왕성이 태양 가까운데 돌면서 좀 질소들이 녹아서 질소의 강 같은 게 좀 흐르지 않았겠느냐. 네. 그렇다면 좀 이런 지형들이 만들 수 있고 흐르다가 또 다시 얼어붙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에 대해서 계속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온 사진 이 한 장이 네. 사실은 명왕성 전체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도 안 돼요. 이런 사진들이 100장 이상 모여가지고 와. 그러니까 우리가 요 근접하게 하루 전날 사진만 하더라도 명왕성이 전체적으로 다 보였어요. 네. 근데 이제는 한 장만 가지고도 이렇게 꽉 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참 걸리겠죠. 아,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명왕성의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때다라고 하신 게 이제 그렇죠. 실감이 나네요. 예, 예, 예. 아, 그런데 궁금한 게 이 명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저희가 과학 시간에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거기에 마지막이 명왕성이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명왕성이 행성이 안 된 지가 빠진 지가 좀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슬아 씨가 좀 연배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탈로가 나네요. 예, 이게 네. 벌써 이제 한 10년 됐거든요. 그렇죠. 예,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10년 전에 중고등학교에 다녔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아, 10년 네. 전에 이미 중고등학교 졸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2006년 8월 24일 날 국제천문연맹에서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네. 야, 이 뉴 호라이즌스가 발사된 건 2006년 1월 20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후에, 7개월 정도 후에 바뀌었잖아요. 네.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명왕성보다 바깥에서 명왕성보다 큰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여기서 잠깐. 명왕성이 행성이 되기 위한 조건 알고 계신가요? 행성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천문연맹이 요구하는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첫 번째, 태양 주변의 궤도를 돌고 있는 천체여야 하고, 두 번째, 둥근 모양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기준은 자신의 중력으로 궤도 안에 있는 다른 천체들을 지배하는 건데요. 명왕성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행성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해왕성 바깥에 있는 명왕성 정도 궤도에는 명왕성과 같은 이렇게 얼음과 돌이 섞여 있는 이런 얼음 행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명왕성을 행성에서 제외하자는 여론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 명왕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골목대장으로서 인정해 주자 네. 하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후에 2005년 정도에 발견됐던 에리스라는 것이 명왕성보다 크다는 거였어요. 큰 게 나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 큰 것도 행성으로 인정하든가 아니면 같이 빠지던가. 예.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전 세계에서 천문학자 아니면 또 이제 그 신화학자 여러 가지 문화 활동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행성정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모여가지고 회의한 결과 행성을 늘리자. 있는 거 자르기는 어렵다. 네. 해가지고 일단 이 에리스라는 것도 같이 행성 넣고. 네. 근데 명왕성 옆에 지금 카론이라는 위성이 있습니다. 네. 카론이 거의 크기가 1000km가 넘어요. 명왕성의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거의 사실은 행성과 비슷하다. 그래서 명왕성이 이중 행성 성격이 있으니까 예. 얘도 행성으로 가자 가는 김에. 그럼 더 식구가 늘었군요. 예, 근데 또 그 중에 또 하나 더 있는 게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발견됐던 1번 소행성이 세레스라는 건데 이 세레스는 지름이 한 900km 이상 되는 거예요. 얘도 굉장히 크고 행성처럼 공처럼 생겼다. 이왕 기분 쓰는 김에 얘도 포함을 시키자. 예. 그래서 명왕성 하나 자르는 거 대신에 3개 더 집어넣어가지고 행성을 12개로 하자라고 권고안을 국제천문연맹에 제출한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국제천문연맹에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회의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유럽에서 열린 회의니까 제일 많이 모인 사람들이 유럽 천문학자들이겠죠. 네. 미국 천문학자들은 아무래도 여행을 가야 되니까 그만큼 많이 안 갔을 겁니다. 유럽 천문학자들이 대모를 일으킨 거예요. 사실 이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망원경이 이 정도 수준인데 더 좋은 망원경이 생기고 더 많은 탐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이 발견. 더 많이 발견될 거 아니냐. 그러면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이었다가 이렇게 되면 수금지화 세 목토 천해 명하에 카론까지. 12개인데 예. 여기에다가 또 뭐 하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도 이제 더욱더 그렇죠. 머리가 그래서 아파지는 할 거죠. 때마다 교과서 바꿀 거냐.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1, 2조 정리를 해가지고 새로운 분류를 만들자. 그래서
행성과 소행성 사이에 명왕성과 비슷한 것을 난쟁이 행성, 우리말로 번역하면 외소행성 또는 외행성 이런 정도 되거든요. 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명왕성도 넣고 세레스도 넣고 에리스도 넣고 단 카론은 빼자. 얘는 그래도 위성 아니냐. 네. 급이 안 맞다. 그래서 카론은 아주 위성이었다가 행성이 될 뻔하다가 아예 외행성도 안 되는 그런 브루노 스타가 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은 그래도 뉴 호라이즌소를 발사하면서 자기들이 발견한 유일한 행성, 9번째 행성 명왕성이거든요. 네. 그 먼 곳까지 누가 탐사하겠습니까? 가가지고 정확한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이 원인은 뭐냐 그리고 구조가 뭐냐 하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 보냈던 거예요. 네. 보내자마자 반년 만에 이런 걸 당했죠. 아, 그러네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위원회가 1년 동안 해가지고 공고안을 보낸 거를 갖다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끼리 바꿔버렸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대세가 끝났죠 이미. 예. 회의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전체 국제 천문 연맹에 등록된 회원수는 전 세계적으로 1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2006년 명왕성 지위 결정 투표에는 총 237명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총회에서 총 참가자 237명 중 157명이 명왕성을 외소 행성으로 강등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1000년 동안 유지해온 지위를 박탈하는 투표치고는 너무 왜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진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네. 명왕성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게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어마어마하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80km 정도. 그러니까 원래가 2,300km 전후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해보니까 2,370km더라. 바로 앞에 가서 쟀으니까 이제 거의 정확한 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2,370km니까 어떻게 알고 있었던 그 에리스라고 한 거 이것이 한 2,320에서 30km 정도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크군요. 얘보다 조금 더 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에리스가 명왕성을 자를 때는 얘는 굉장히 큰 건 줄 알았어요. 이 정도 크기였다라고 하면 안 잘렸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사실 조금 의문인 건 뭐냐면 에리스는 훨씬 더 멀리 있습니다. 네. 정확한 거 가봐야지 알아요. 또 에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이 명왕성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크다. 네. 그럼 소행성으로 다시 격상될 가능성이 왜 없나요? 그냥 행성으로? 네, 근데 행성으로. 행성으로 격상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미 땅 결정한 거거든요. 네. 축구 시합에서 심판이 오심했다고 나중에 성적 바뀌는 거 봤습니까? 번복하는 경우 거의 없죠. 그렇죠. 이거 하려면 상당히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미국과 유럽 간의 천문학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또 국가 간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군요. 그리고 전 세계 교과서 다 바꿔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많고 예. 억울하지만 단지 우리가 이 명왕성의 사진을 보면서 와 역시 대단한 거다. 이런 명왕성은 정말 행성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가 심적으로 미국 사람들한테 위로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이제 사진이랑 정보들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보는데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지금 어쨌든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전파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 쓸 때도 가끔가다 너무 느려가지고 짜증날 때 있잖아요. 다시 껐다 키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이건데 지금 우리가 위성 인터넷 거의 잘 못 쓰고 있어요. 네. 위성 인터넷 쓰는 것만 해도 기껏 해봤자 위성 간의 거리가 10,000km 이상 되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지구에서부터 거리가 48km가 넘습니다. 빛이 가는데 4시간 반, 오는데 4시간 반, 9시간이에요. 그렇군요. 이 먼 시간을 전파로 주고받는 거예요. 네. 빨리 올 수가 없겠죠. 이것이 이제 초당 한 250바이트 정도예요. 우리가 1메가 많이 쓰죠. 1메가바이트 받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 뉴 호라이즌소에 들어있는 그 메모리 칩이 8기가짜리예요. 네. 8기가바이트. 그러니까 근접하기 전으로는 통신이 안 됐거든요. 네. 이유는 뭐냐면 지구로 통신을 방향을 돌리면 촬영을 못 하거든요. 이 거의 앞뒤로 거의 20시간 이상 동안 계속 측정하고 촬영하고 데이터를 모은 거예요. 네. 최대 모을 수 있는 게 8기가입니다. 8기가를 지구로 보내려면 시간당 1메가도 안 되는 걸 가지고 8기가를 보내려면 쉬지 않고 보내도 1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테나를 지구 쪽으로만 향할 수는 없잖아요. 네. 중간에 탐사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주변을 둘러보기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지금 받은 데이터를 다 받는 것만 하더라도 1년 반 이상은 걸릴 것이다. 네, 그렇군요. 그게 다 와야지만이 우리가 궁금했던 조각조각이 연결되면서 풀리겠죠. 네, 명왕성의 실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그렇죠. 규명지어줄 수 있겠군요. 지금은 다 이제 사진 한 장 보고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누구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실체가 밝혀지려면 최소한 자료를 다 받아보고 그러면서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고 그러니까 몇 년은 더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 쪽에서는 앞으로 이 뉴 호라이즌스가 뭐 몇 달 동안 계속적으로 명왕성 탐사를 더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얘기예요. 명왕성이 접근할 때까지는 태양 쪽에서 가기 때문에 밝은 모습을 보고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접점을 벗어난 다음부터는 뒤 어두운 쪽을 보는 거거든요. 하루에 120만 킬로미터씩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지는데 시커멓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가까운 데서 많이 봤는데 뭘 얼마나 더 보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뉴 호라이즌스의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연구할 그런 시간을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뉴 호라이즌스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궁금해요. 궁금하죠? 이게 질문하시려고 그랬죠? 네, 저 지금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네. 뉴 호라이즌스가 어쨌든 간에 멈출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가든 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관성의 법칙으로 계속 나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플루토늄 원자력 전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안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통신할 수 있는 이런 전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전력을 이용해서 지구랑 계속 송수신할 수도 있고 가다가 연구할 수 있는 천체가 만나면 탐사할 수도 있어요. 네. 나사 같은 경우에는 그 카이퍼 벨트라고 해가지고 이 해왕성 바깥에 있는 그 명왕성부터 그 바깥에 있는 대략적으로 태양에서부터의 거리가 지구 태양 거리의 한 30배에서 50배 정도 거리에 이런 이 명왕성과 같은 얼음 천체들이 한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 8km 이상 되는 것만 해도 10만 개 이상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중에 한두 개 만나서 그것도 관측하면 어떻겠느냐 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아마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더 이상 현재 보이저호나 파이오니어호가 거의 태양계 외곽을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태양계는 태양의 중력이 미치는 끝이 아니라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풍이라고 하는 이런 입자들이 가는 끝이에요. 그 너머에는 별과 별 사이에 성간 물질이라고 해서 다른 가스들이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더 이상 못 나가고 거기서 막혀요.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태양에서 가는 입자들이 도달할 수 있는 끝, 그 한 190억 킬로미터쯤 되는 것을 태양 광계면, 태양의 물질이 도달하는 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거기를 현재 보이저, 앞서 출발했던 보이저라든가 파이오니어 같은 것들이 가고 있어요. 네. 이 뉴 호라이즌스도 이대로 쭉 간다면 그 정도 갈 겁니다. 태양 그리고 번개면까지요.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주 미아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뉴 호라이즌스의 가장 큰 역할은 명왕성을 탐사하는 거였고 충분하게 그 역할을 했고 그 사진 자료만 다 얻게 된다고 한다면 사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정을 많이 했거든요. 한다면 정말 우리가 몰랐던 상당히 중요한 근데 보니까 그 앞에서 찍은 하트 모양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하트 모양이 오른쪽에 좀 찢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야, 어떻게 하트 모양이 다 있을 수 있느냐. 정말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그것도 아마 질소가 녹아서 이렇게 좀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좀 있고. 네. 근데 한쪽에 찢어진 걸로 좀 이렇게 망가진 걸로 봐서는 그래도 행성이 됐다고 좋아서 하트 모양을 그렸다가 슬퍼가지고 찢어진 거 아닌가.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뉴 호라이즌스의 역할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명왕성의 실체가 하나씩 벗겨질 텐데요.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발견될 이 명왕성의 실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우주 소식을 가득 담아 찾아오겠습니다. 별별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은 YTN 웨더앤라이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